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비입니다. BMW X5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BMW 전체 SUV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SUV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5 502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X5는 BMW의 첫 번째 SUV죠. 1994년에 BMW가 랜드로버를 인수하면서 개발이 시작됐었어요. 당시에 랜드로버가 갖고 있던 사륜구동 기술이라든지 SUV 제작 노하우라든지 클램쉘 테일게이트 제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흡수하고 여기에 BMW만의 느낌을 살짝 가미했습니다. 당시에 5 시리즈 세단 플랫폼을 가지고 이 X5를 만들면서 우리는 비록 SUV를 만들지만 세단처럼 잘 달리는 이 올로드 성향의 SUV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X5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같은 경우도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1999년 1월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 모델이 7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대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 BMW를 순식간에 돈방석 위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BMW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모델이 3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지만 BMW가 지금도 3 시리즈를 잘 만들 수 있는 건 X5가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X5는 BMW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이 차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듭니다.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이제 바로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코너링이, 우와, 미쳤는데요? 와, 여기 중미산 와인딩 코스인데, 와, 여기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와, 핸들링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게 SUV라고? 확실히 이 무겁고 뒤뚱거리는 그런 SUV의 느낌이 아닙니다. 요즘 5 시리즈 세단하고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핸들링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아주 놀라운 수준의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급격하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차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게 밸런스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에 있어서 일반 가솔린보다 더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고용량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쫙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보다 더 무게중심이 낮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5 502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할 때 차고를 더 낮춰줍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하부에 깔려 있어서 가뜩이나 무게중심이 낮아진 차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차고를 물리적으로 낮춰주기까지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세단과 다를 바 없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게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물론 이렇게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무게는 더 올라가죠. 지금 이 X5 502 모델 같은 경우는 2.5톤의 공차 중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차 중량을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완전히 팽팽하게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링을 급격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차체가 눌리는 부분을 완전히 탱탱하게 지탱을 해주면서 차체의 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느낌도 예전 BMW 모델들에 비하면 훨씬 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너링을 해봤을 때 여전히 직관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스티어링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BMW 엔지니어들이 가장 수준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코너링 호호, 아니 어떻게 이게 2.5톤짜리 핸들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2.5톤이라는 무게가 진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핸들링 보세요. 지금 코너링 하는 거 보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돌아나가는 이 거동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진짜 X5는 2.5톤이라는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물론 이 차는 어디까지나 SUV이고 이 차고가 높은 모델이다 보니까 브레이킹을 했을 때 앞뒤로 쏠리는 이런 피칭 현상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차체가 좌우로 기울어진 이 롤은 완벽하게 잡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지금 고속 코너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코너링 세팅을 만들어놨어요. 역시 BMW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극한의 코너링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 차의 무게가 어쨌든 2.5톤이다 보니까 타이어가 그 차체의 무게를 못 버티는 느낌이 듭니다. 이 타이어가 지금 피렐리의 피제로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 피렐리 피제로가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코너링을 하는 상황이시라면 전혀 부담감이 없이 완벽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이 차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핸들링도 좋지만 가속감도 미쳤습니다. 자, 가속! 와, 가속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BMW X5 502는 BMW의 상징과도 같은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6기통 엔진만 해도 최고 출력이 무려 313마력이고요. 여기에 ZF의 하이브리드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8단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가 있던 자리에 이걸 드러내고 여기에 그대로 전기 모터와 클러치 팩을 넣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 모터가 또 197마력을 발휘하죠. 이 전기 모터의 출력만 해도 웬만한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정도 되는 그런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13마력짜리 직렬 6기통 엔진과 이 197마력의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합산 최고 출력은 무려 489마력입니다. 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이 제로백이 4.8초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과 모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489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1마력이 감당하는 무게가 단 5.2kg에 불과합니다. 정말 스포츠카 수준의 무게당 마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응답성이 일단 미쳤습니다. 내가 가속 페달에 발을 딱 올려놓는 순간에 바로 차가 반응해서 이 차의 출력을 쫙 뿌려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가 장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 전기 모터가 밟자마자 순간적으로 강한 출력을 빡 내주기 때문에 이 X5도 즉각적인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장착되면서 최대 토크가 무려 71.4kgm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가속을 할 때 악셀을 발만 살짝 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토크발로 슬슬 밀고 다니는 주행에서도 아주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핸들링부터 이 가속감까지 이 운동 성능으로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고 경쾌하고 팽팽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이 X5의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은 완전 근육질이고 완전 파워풀한 이런 약간 매스큘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뭔가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그런 요즘 디자인 트렌드와는 한참 거리가 먼 파워풀한 SUV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정통형 SUV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 볼륨감과 이 캐릭터 라인과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잡아놨습니다. 이 보닛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워돔을 쫙쫙 쏟아놓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측면에서 봐도 와, 캐릭터 라인이 지금 한 3개가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전체적인 이 실루엣 자체가 나는 도로를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힘으로 뚫고 간다 라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전면 디자인도 살펴보면요, 이 BMW의 새로운 이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의 DRL이 적용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이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던 이런 식의 이 엔젤링 램프를 조금 더 각지게 만든 이 램프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제는 이 노예 클래스의 시대에 맞게 이 새로운 BMW의 패밀리 룩, 세로형이면서 약간 화살표 모형으로 꺾여 있는 DRL이 장착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지 시등을 켜보면 요즘 다른 많은 BMW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쩍 들어오는 이런 식의 기믹을 갖춘 방향지 시등 갖춘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릴 부분에도 보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빛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이 아이코닉 글로우 적용해 놓고 있는데, BMW의 요즘 최신 차들이 그릴 테두리에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빛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약간 롤스로이스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존재감 있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릴 같은 경우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 그릴 구멍이 열렸다가 엔진 온도를 오히려 대표해야 될 때
혹은 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때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더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 그릴을 막아놓는 이런 액티브 셔터 그릴이 적용된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측면으로 넘어오시죠. 제가 시승하고 있는 X5 502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 배지가 측면에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휠 같은 경우도 아주 스포티한 디자인의 21인치 휠이 적용돼 있고, 그리고 앞에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운전석 팬더 쪽에 이렇게 충전구가 하나 위치해 있는데요. 예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으면 완속 충전 최대 속도가 4kWh, 5kWh 요거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충전소를 점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X5 502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7kWh급 충전을 지원해 주니까 기존처럼 충전기를 오래 점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은 일단 새로운 테일램프가 들어왔습니다. 이 양쪽 테일램프를 모아놓고 보면 X자입니다. 이게 X 라인업이다, 이 BMW의 SUV 라인업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범퍼 하단이 굉장히 낮게 내려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 차의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BMW X5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트렁크죠. 클램쉘 테일게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절반 정도는 위로 올라가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절반 정도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X5의 시그니처,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실제로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되게 좋은 게, 이런 무거운 짐이나 긴 짐이나 이런 거를 실을 때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니까 기능적으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하단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 250kg까지 버텨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성인 남자가 3명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버텨준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충분히 여유롭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사실 다른 SUV들 같으면 이렇게 한참을 딱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발을 걸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X5는 이 하단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바지에 뭐 더러운 게 묻을 걱정 없이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단 테일게이트를 올리면 이 위쪽만 열렸을 때는 트렁크가 열리는 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차 공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 아파트 같은 데서 뒤쪽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을 때 뒤쪽에 공간이 많이 없고 바로 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의 공간만 갖추고도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테일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트렁크 용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일반적인 X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용량이 VDA 기준으로 650리터 정도인데요. 이 X5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VDA 기준 500리터의 작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 배터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줄어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카메라 가방이 중형 캐리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캐리어인데, 이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 한 4개 정도가 들어갈 법한 그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배터리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적어졌던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에 이 소화기라든지 뭐 견인고리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 보면 지금 배터리가 저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이 많이 희생된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또 유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었을 때도 달랑달랑 거리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서 고정이 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아주 프리미엄 자동차답게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답게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뽑아서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이쪽에 고리에 걸면 되도록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하단 테일게이트에서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차고를 낮춰줘서 짐을 넣고 뺄 때 더 편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X5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룸 같은 경우는 꽤 넉넉한데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레그룸이에요.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더 남을 정도의 이 정도의 레그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그룸 공간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준중형 SUV 정도의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 각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엉덩이를 딱 대고 앉아보면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봤을 때 확실히 탁 트인 느낌, 이런 개방감 있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같은 경우는 그 앞쪽은 또 이렇게 열리는 형태라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2열의 공간감이나 착자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앙 시트를 이런 식으로 폴딩해서 이 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다 하는 상황에서도 쭉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건 역시 BMW SUV답게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열선 시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아쉽지만 통풍 시트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열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고요. 인터랙션 바 같은 것도 장착해 놓고 있는데 약간 크리스탈처럼 이 부분을 깎아 놓고, 그리고 X5라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X5의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1열에서 아쉬운 부분은 약간의 소재감이 저는 아쉽습니다. 이런 큼직한 파트를 통째로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만들어 놓은 거, 물론 일반적인 블랙 하이글로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블랙 하이글로시 아니고 약간 피아노 하이글로시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X5는 1억이 넘는 자동차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럭셔리하고 좀 더 감성적인 터치가 들어간 소재로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뭔데 살짝 들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가죽 같은 부분, 야, 이 가죽은 진짜 좋죠. 지금 메리노 가죽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이 메리노 가죽이라는 건 버네스카 가죽의 내구성과 나파 가죽의 고급감,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구성이 있으면서도 이 소재를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 드는, 아주 보드라운 그런 가죽 느낌이 드는 특징이 있는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열에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스피커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이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고품질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걸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 하만 카돈의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16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이 스피커 출력 같은 경우도 지금 600W 정도입니다. 확실히 동급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수준의 스피커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스피커의 이 해상도 자체도 조금 떨어지고 서라운드 효과 같은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서, 이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이 M60i 트림까지 올라가시면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 시스템은 아마 이것보다는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502에서는 이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은 1억이 넘는 X5라는 자동차의 급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이 운동 성능, 얼마나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얼마나 운동 역학적으로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조용하고 정숙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모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29.5kWh, 옛날 같으면 이 소울 EV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 X5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만큼의 배터리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렉트릭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최고 시속 140km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무려 77km로 인증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충전 가는 거리 77km는 조금 보수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상에 저희가 지금 배터리가 100%가 아니고 90% 정도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88km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1회 충전으로 100km는 그냥 거뜬하게 달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출퇴근하실 때는 오직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상 X5 전기차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말 그대로 엔진과 모터를 같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내가 급격하게 가속을 하는 상황,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누르게 되면
엔진이 구동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웬만큼 완충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엔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엔진과 모터가 자주자주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고요. 배터리가 웬만큼 차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을 이렇게 50% 이상으로 쓰는 상황에서만 엔진이 개입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속 페달을 이 절반 이상으로 꾹 밟았을 때만 엔진이 제한적으로 개입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BMW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의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P2 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가 클러치로 떨어져 있다가 이 나중에 클러치로 붙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 P2 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엔진과 모터의 전환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모터로 어느새 전환이 됐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BMW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 ZF의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똑같은 사이즈의 모터와 이 클러치 모듈을 넣은 건데, 이런 것들도 이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을 바뀔 필요 없이 이 기존 변속기를 드러내고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장착만 하면 되는 이런 설계를 해놓은 거, 이런 것들도 아주 효율적이고 똑똑한 설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ZF의 변속기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 새삼 또 감탄하게 되네요. 앞으로 제네시스가 이런 BMW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게 될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대기아가 아직까지는 이 후륜구동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개발했다는 걸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ZF에 이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들어가는 건가? 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이 X5 502의 변속기를 그대로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이 하이브리드 부품을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없겠죠. 이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를 사서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게 ZF 같은 검증된 기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면 저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모양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홀드 기능이 제공이 돼요. 이 배터리 홀드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가 저희가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배터리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더 이상 배터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만을 사용해서 구동하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처럼 이 고속도로로 꾸준하게 크루즈를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주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엔진만 사용해서 구동을 하고, 이 배터리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복잡한 도심에서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기능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 BMW는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넣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X5 502 공인연비 같은 경우는 9.4km/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9.4km/L면 하이브리드 치고 그렇게까지 뭐 높은 수준의 연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연비는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전기 모드와 이 엔진 구동 모드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비는 크게 의미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연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1200km 동안 주행한 결과를 보면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11.8km/L, 그리고 복합 전비 같은 경우는 12.5km/kWh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복합 연비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고속도로니까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가 활성화가 되고요. 시속 100km로 맞춰보도록 하죠.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선 중앙을 유지해 주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 주거나 이런 것들,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기본적인 것들 잘 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넣으면 내가 손만 대고 있으면 차선을 알아서 변경해주는 이런 기능까지도 지원이 되는 이 정도의 어댑티브 크루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선을 다 변경하고 가면 방향지시등을 소등까지 해줍니다. 자, 다시 원터치로 방향지시등을 넣고 핸들에 손만 얹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차가 알아서 옆 차선으로 끼어들고 방향지시등 소등까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BMW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핸들에 손을 안 얹고 있으면 이 경고를 바로 핸들림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눈에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경고를 해주고 있어서 바로 다시 핸들을 제대로 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기능들도 아주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활성화 시켰을 때 이 내 차가 이 도로의 차선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저는 X5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차감입니다. BMW X5에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뒤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돼 있어서 이 승차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이 차고를 살짝 중앙 정도 레벨로 맞춰줘서 이 둥실거리는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속 60km가 넘은 상황, 혹은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주행하는 상황, 이럴 때는 이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차고를 확 낮춰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속 안정감은 고속 안정감대로 좋고요. 도심에서 불편한 노면은 불편한 노면대로 잘 걸러줍니다. 이게 진짜 고품질의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걸 확연하게 딱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승차감에는 이 시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BMW 시트 중에서 이 X5 시트가 아주 편한 축에 속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도로를 다 주행해봤는데 저는 지금 시트에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 BMW라고 하면 일본적으로 스포티한 시트, 딱딱한 시트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 X5의 시트는 이 쿠션감도 그렇고 이 착좌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트 자체가 되게 편하네요. 이런 것들도 이 기분 좋은 승차감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BMW X5는 이 생산 자체도 미국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차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체형에 맞춘 편안한 시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승차감을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과속방지턱이 많은 이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과속방지턱도 넘어보도록 하죠. 자, 시속 40km로 넘어보는데요. 오, 괜찮습니다. 완전히 출렁출렁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과속방지턱을 삭제시키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이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BMW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최적의 이 컴포트한 세팅을 찾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을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가변 댐퍼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BMW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고 레벨을 가장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로 높여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프로드 길도 아주 너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와, 그쵸. SUV는 또 이런 와일드한 도로, 오프로드에서도 또 어느 정도 또 달려줘야 진짜 SUV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오프로드 도로에서도 아주 너끈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함로를 주파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BMW X5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시작 가격은 1억 2,730만원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승해본 결과 이 차 충분히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로 느껴졌어요. 일단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한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경제성 높은 주행이 가능하고요. 원할 때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기차로 넘어갈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 모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만 내가 실내 인테리어 품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혹은 사운드의 풍부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차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